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나주시장 후보의 토론회를 사회자를 맡은 하신구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거리 유세와 공개 연설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비교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병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은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윤병태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더 큰 나주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했고 3,500억 규모 국가에너지산단 최종 지정과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설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방치됐던 영산강 저류지는 영산강 정원으로 조성해 국내 최고의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고 있고 영산강 축제는 500만 나주 관광시대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주는 전남 광주 통합시대의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일꾼과 이미 시작된 변화와 성과를 흔들림 없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진짜 일꾼 기호 1번 윤병태가 끝까지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덕수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김덕수입니다. 타지로 떠났던 우리 아이가 나주로 돌아오는 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아이가 나주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이 외롭지 않은 그런 나주 말입니다. 떠나는 나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나주, 관공서 건물만 커지는 4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커지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7월이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광주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당당한 나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정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승리로 나주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진짜 사람 사는 세상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김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각 후보의 출사표를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질문과 나주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 발표,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때로는 사회자인 제가 끼어들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통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발언 순서 규칙에 따라서 이번엔 김덕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질문 속에 우리 어르신이 계십니다. 마을 어르신은 병원 한번 가시려고 한참을 기다리십니다. 남는 시간은 마을 회관에 앉아 적적한 하루를 보내십니다. 김덕수는 우리 어르신의 그 하루를 바꾸겠습니다. 어르신이 부르면 콜버스가 집 앞으로 옵니다. 장터도 병원도 빛가람에만 있던 그 버스를 마을 어디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건강을 챙기고 즐기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좀 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우리 부모님입니다.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어르신과 시민이 행복한 나주 저 김덕수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병태 후보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고령 친화도시에 걸맞게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금년에는 207억 원을 투입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4,710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전수조사, 대상 포진을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노후 건강을 지키고 입식 테이블 의자 보급, 전자제품 보급 확대, 스마트 경로당 도입 등 경로당 환경 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민선 9기에는 이에 더해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100원 택시 확대로 이동 불편을 줄이고 청춘 놀이터 조성,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 나주형 통합 돌봄을 강화하고 귀농 귀촌 선도마을 조성 등 마을 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는 에너지 관련 핵심 기관이 집적돼 있는데도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성장과 일자리 효과 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주를 에너지 특구로 확장해서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첨단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태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나주의 우리 혁신도시는 2025년 상생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부지사로 재직 시에 한국에너지공대 개교에 기여했고 시장이 된 후 국가에너지산단 최종 지정,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 설립 확정 등 나주가 에너지 특별시로 도약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민선 9기에는 이에 더해서 에너지 공대를 중심으로 분산 에너지 실증, 인재 육성,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둔 국가 정책인 K그리드 인재 양성, 창업 밸리 조성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에너지 산단, 노안 일반 산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 전력기자재,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구축하고 세계 에너지총회 유치, 전남 광주 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덕수 후보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이 질문에도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한전이 있고 에너지 공대가 있고 16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주를 떠납니다. 코앞에 큰 기관을 두고도 청년이 떠나는 도시, 김덕수는 떠나는 청년을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16개 공공기관이 쓰는 물건과 서비스, 그 첫 자리를 우리 나주의 청년과 지역기업에게 열겠습니다. 창업하면 첫 손님이 되어주는 도시, 떠나지 않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극렬한 반대에 맞서 에너지 공대를 국정과제에 반영한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이 키울 줄도 압니다. 나주의 성장과 미래, 저 김덕수가 약속드립니다. 네, 나주시장을 향한 후보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2분 이내로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덕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덕수의 핵심 민생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본사가 있는 우리 나주에 온 지 13년입니다. 그 13년 동안 여러분 전기요금이 단 한 푼이라도 깎인 적 있습니까? 발전소나 송변전 설비가 있는 지역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전력 기업이 있는 나주는 13년째 빈손입니다. 저 김덕수가 시민 여러분께 에너지 수도의 자부심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전기요금 10,000원, 나주 6만 가구 모두 연 12만원, 신청도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매달 고지서에 자동으로 깎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에너지 공대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봤습니다. 한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받아내본 사람이 받아냅니다.
에너지 수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병원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한 해 30만 원까지, 우리 아이는 한 해 2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빚내지 않겠습니다. 전시성 행사에 낭비한 돈을 시민의 지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미 공약한 노무현 대로를 통한 도시 마케팅, 그리고 영산대교 제2가설이 신설, 나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윤 후보님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해 드립니다. 나주 시민의 삶이 편하고 행복해야 좋은 나주입니다. 떠나는 나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나주. 시민 먼저, 민생시장 김덕수가 약속드립니다. 네, 이어서 윤병태 후보입니다.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나주는 전남 광주 통합 시대의 중심 도시로 더 크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핵심 공약으로 빛가람 혁신 도시 완성과 미래가 있는 농업, 농촌,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튼튼한 교육을 통해 나주의 미래 100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혁신 도시를 전남 광주 통합 시대 경제 중심 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농협 중앙회 등 대형 공공기관 2차 집중 이전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과 시의회 청사를 유치하고 만성적인 상가 공실과 미착공 클러스터 부지 문제를 해소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병원 부설, 산모 어린이 종합병원, 어린이 진로체험 테마파크 유치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소득이 보장되고 미래가 있는 농업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메가와트 이하의 실현 가능한 나주형 햇빛 소득 마을 200곳을 조성하고 연 최대 1억 원의 안정적인 마을 소득으로 마을을 살리는 햇빛 소득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 지원센터 활성화, 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와 청년 활력도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과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IB 교육과정 지원, 해외 연수 확대 등 글로벌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졸업, 실직한 청년들에게 100일 안에 취창업, 직업훈련, 인턴을 연계하는 나주 청년 책임 보장제도 시행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반론은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에서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나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인데요. 주도권 시간은 각 6분씩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는 공약과 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윤병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프로필을 보면 1999년 새정치 국민회의 입당 이후 약 27년 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나주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하셨고 당시 컷오프가 됐지만 앞으로도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또 취지의 글을 직접 올리셨습니다. 또 이후에는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었고 또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선대위원으로 활동했고 그 공로로 당대표 1급 포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또 9월에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또 당원들의 축하 속에서 저도 갔습니다만 또 성대하게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12월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금년 1월 15일 갑자기 민주당을 탈당하셨고 곧바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탈당 배경으로
지역민주당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민주당의 불공정한 공천 구조를 지적하셨는데 당시 정청래 우리 민주당 대표께서는 당원 주권 정당을 포방하며 모든 입지자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도 뭐 다른 범죄 경력이나 특별한 교육 사유가 없어서 충분히 민주당 경선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일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죠. 드릴게요. 이제 바로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번 토론 주제는 전에 공약과 정책 분야입니다. 정책과 관련됩니다. 탈당하셨는지, 왜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경선 대신 다른 정당 후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후보님은 민주당 탈당 이유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산이 없어서 아이고 그런 말씀이세요. 당이 어디든 우리 시장 후보라도 되어보고자 민주당 탈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맞습니까? 설마 그렇겠습니까? 저는 설마 좋은 후보가 되고 싶었고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작년에 이미 제가 신정훈 위원장하고 제 관계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워낙 인연이 깊고 그래서 정말 민주당 경선이 시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후보, 좋은 시장, 좋은 시의원, 좋은 알겠습니다. 도의원을 뽑는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신정훈 위원장이 그걸 좀 제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정한 경선이 어렵다. 그 판단은 윤 후보님 시간입니다. 그 판단은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미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을 또 존경하셔요. 노무현 대로도 말씀하셨고, 또 총리로 모셨던 또 김부겸 총리님도 존경하시죠. 그리고 SNS에 보면 또 나중에 또 이재명이 되겠다고 하셔서 이재명 대통령도 존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 정치적 소신을 지켰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신념 하나로 낙선을 강화하면서 부산시장과 부산 국회의원에 수차례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 또 후보님이 또 직접 모셨던 우리 김부겸 전 총리 역시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고 대구시장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낙선을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오고 계시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에 출마하셔서 악정고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토론을 좀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을 위해서 토론을 하지 마시고. 근데 후보님 제가 어떻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저는 정말 민주당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주 민주당의 그런 기득권 정치, 고인물, 끼리끼리 이걸 끝내야 나주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런 고인물을 썩기 마련인 그 고인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민주당을 과감하게 나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은 유리할 때보다 불리할 때 어떤 선택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정치라는 것이 후보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질문 시간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질문할게요. 질문. DJ를 떠나서 어려운 환경에 있었잖아요. 자, 질문.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그리고 정말 위대한 그런 대통령님이나 또 총리님 이름을 말씀을 하시려면 민주당을 탈당한 데 대한 그런 좀 최소한의 사과 또는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실 때 아니면 소신 민주당 출신 않으셨나요? 대통령이나 총리님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으로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선을 함께 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제 손을 잡으면서 수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상황실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김부겸은 소신껏 정치를 했습니다. 자기 소신껏.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리할 때 선택. 제가 지금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게 유리한 선택입니까?
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그래도 이제 건 후보는 할 수는 있죠. 소신껏 후보는 할 수 결단한 있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당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과 선택의 책임은 제가 일관성을 집니다. 보여야 한다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듣겠습니다. 예. 예, 이번 주도권 토론은 공약과 정책 그렇습니다. 분야라는 점 네. 다시 한번 후보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김덕수 복귀육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이니까요. 토론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의 햇빛 소득 마을 200곳 조성 약속 잘 들었습니다. 저도 햇빛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 주머니에 담은 돈 몇만 원이라도 더 들어가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햇빛 소득 마을 200곳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나주의 마을 서너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리고 매년 50개, 매주 주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행정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여기를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TF를 발족을 시켜서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되는 부서가 주민들 총체적으로 의견이 TF.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50개, 4년 내에 200곳을 한다. 저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는 네. 어렵죠. 이제 행정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행정을 네, 제가 안 해봤다는 충분히, 말씀은 과한 충분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는 할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죽어갈 있습니다. 때 내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미래,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게 행정이죠. 그러니까 4년에 200곳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200곳을 아니면 하겠다고 밀어붙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밀어붙인다. 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나주 그거는 마을 서너 개 하나씩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온통 나주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밀어붙이는 통에 태양광 발전소 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먼저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마을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은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말씀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모델로 삼는 게 지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잖아요. 네. 그 행정안전부가 모델로 삼는 게 이호주 구양리 모델 맞죠? 맞습니다. 예. 거기도 1메가가 16억 7천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중 14억 4천만 원이 정책금융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고양리는 SK 하이닉스가 보상금을 줬어요. 한 5억 조금 정도를. 그 5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가 있고 주민들이 일부 대고 하니까 정부가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보상금도 없고 정부 정책금융도 없습니다. 정부 보증도. 전부 빚이 돼요. 어느 마을이 16억 7천만 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수익을 원금 이자 갚고 나면 말씀하신 데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200곳을 지어놓고 나면 그게 다 주민들의 빚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 네, 결국 주민 갈등과 빚만 남을 것이다라고 아니, 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말씀이 높아요. 빚을 남는 게 아니라 빚을 같이 갚아가면서도 실제 소득이 연 1억 이상 소득이 된다. 이제 그것은 저희가 검증한 그러니까요. 내용이고요. 그 16억 7천만 원을 주민들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로 인한 그것은- 갈등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이제 융자를 하는 겁니다. 융자를. 그것도 융자도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리에 융자가 있고 그 융자를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2억 저는 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국회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했었고 또 실제로 최근에 신안의 해상풍력발전사 협의체 상임부회장도 좀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신안군 모델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큰 돈을 부담하지 않고 그 시민들이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조합비 형태로 가입을 하면 그 비율에 맞게 배당 받는 겁니다. 투자는 기업이 하고 리스크도 기업이 떠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 부담을 낮추면서 수익은 좀 보장이 되고 마을에 크게 부담도 없고 빚도 안 지고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뭐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전문가와 상의해서 나오는 모델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그래서 들어보세요. 최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걱정 저는 안 이제 하셔도 뭐 이 부분에 충분히 대해서 좀 잘 봐요. 결론을 좀 내자면은 햇빛 소득이 농가의 농민들의 부수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 농촌의 미래가 되기는 좀 어렵겠다. 농민의 미래는 농사가 제값받는 것, 어머니가 농민으로 인정받는 것,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 내리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빚지는 200곳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 되는 한 곳부터 제대로 시범 사업부터 착실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범 사업부터 추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이미 이제 그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아니야 행안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나주 실정에 맞게 해야죠. 지침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 지침대로 그것은- 200곳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있고 주민 주도라고 해놓고 행안부 지침대로 한다는 말씀은 이율 배반입니다. 그 책임 있는 행정을 하세요. 나중에 행안부 지침 따랐다고 하실 겁니까? 아니 나는 몰랐다. 지침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지원입니다. 지원. 무슨 지원이고- 지원입니까? 말 그대로 지침이시라고 아니, 해서 그건 지침하고 말꼬리 지원은 엄연히 잡는 다르지 건데, 않습니까?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지켜보시기 여기까지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는 천년고도 목사고을로 금성관, 반남고분군, 홍어의 거리 등 많은 역사 관광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주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덕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남해 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잘 아시는 별주보전입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던 날 연꽃에 태워 보낸 이도 남해 용왕입니다. 그 남해 용왕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영산강입니다. 나주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그곳에 나라가 남해 용왕께 제사 지내던 유일한 해신의 터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나주 목사가 모셨습니다. 금성산, 원도심, 마한문화, 국립박물관, 영산강, 천연염색, 삼색유산놀이, 무궁무진한 나주의 이야기를 저 김덕수가 하나로 엮겠습니다. 영산강 뱃길 위에 나주의 이야기를 띄워 떠난 사람도 외지 손님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흐르는 나주. 저 김덕수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병태 후보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저는 나주 관광의 미래를 영산강이 이끄는 정원 관광도시와 2000년 역사에 웅비하는 역사문화도시 두 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정원을 2030년 국가정원으로 지정 추진하고 나주역과 영산강 정원을 연결하는 에코브릿지, 동강의 한반도 지형 전망대 조성을 통해서 영산강 르네상스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남 고분군을 중심으로 마한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나주 목관화를 꼭 복원하고 아울러서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을 완성해 걷고 싶은 역사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읍성권을 중심으로 야간 전시, 체험, 축제, 야시장을 활성화해 밤이 더 빛나는 천년 목사골 원도심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 밥상 브랜드와 숙박업소 등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해 500만,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자유롭게 하시되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이 공보물 아시죠? 네, 공보물. 네, 예. 거꾸로 드셨네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예. 네, 이 공보물. 예, 예, 예. 네. 이 이제 공보물은 이제 우리 김 후보께서 지난 아마 5월 중순쯤에 네, 네. 우리 예비 후보자로서 홍보물로 이렇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보물을 보면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한 전체 비전이나 전략이 좀 안 보이고 단편적인 사업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시성 예산 삭감, 네. 소확
부속과 부인과 확충, 뭐 대기업 투자 유치 이런 말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좀 안타까운 거 아닌가. 무소속도 아니고 공당의 또 대표 공당의 이제 공보물인데 좀 최소한의 좀 비전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이 있고 또 그것도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책임 있는 설명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시민들께서 공보물을 홍보해 주셔서 예, 이 홍보물을 보시면서 예, 답변 시간을 답변 답변 드릴게요. 시간을 좀 질문할게요.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후보인지 예, 잘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1조 기업 10개 유치를 말씀하셨고 10개 육성입니다. 예. 10개 유치가 유치? 아니고 예. 아니, 그때는 유치라고 하셨더라고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육성입니다. 예. 그 이번 선거에서는 1조 기업 10개 육성을 아니 저는 공약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육성이었어요. 예, 육성. 예.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이라서 상당히 좀 구체성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네네. 되고 기대가 됩니다. 2분이 지났는데 질문을 이렇게 길게 예, 하시면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어디에 유치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뭐 대기업 관계자도 만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분 예.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주시죠. 예.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산업으로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네네. 좀 일단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고맙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아니 30초 앞에 거 먼저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후보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좀 바꿔주세요. 공직선거법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한 5번, 6번 써서 선관위 검토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원대책, 이행기간 이런 거 썼더니 뭐가 문제다 또 그래요. 그러면 또 앞에 인사를 좀 길게 썼더니 정책이 부족하다 그래요. 선거법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저 자세하게 친절하게 쓰고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1조 기업 담아서 10개 다 육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문을 냈습니다. 예, 1조 기업 10개 육성하셨는데 저는 정말 나주에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젝트 투자든 직접 투자든. 제가 SK하고 구체적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시범도시를 좀 만들어보자 우리 나주에 이 협의를 했습니다. 총리실에 있으면서. 이게 한 2조 5천에서 3조 정도 프로젝트입니다. 예. 시범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300조 지방 투자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기업들 그중에 10개만 10분의 1만 와도 나주에 30조 와야죠. 예. 그런 논리입니다. 나주에 기업이 투자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 스마트 알겠습니다. 에코시티 얘기할 때는 됐습니다. SK만 됐습니다. 관심이 30점 훨씬 있었는데 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삼성, 질문하겠습니다. GS도 다른 거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예. 토론 네. 윤 후보 하여튼 시간입니다. 그 구체성은 좋습니다. 없다는 고맙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그 지난번 토론회 때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 SRF 소송을 언급하면서 하루 164만 원 시금 네. 세금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를 보면 SRF 발전소 소송은 전부 민선 6, 7기 때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물론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사항입니다만 1심에서 패소가 일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심에 불과한 거고 나주시는 이제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마치 패소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시간 생각이신지. 주실 그다음에 이제 거죠? 제가 예, 진짜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는 2021년부터 이렇게 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이렇게 참석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리실이 적극 중재하겠다. 또 뭐 챙기겠다 이런 말씀은 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해결도 안 되고 지금 오히려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지금 항소를 해서 최소화 부담을 그건 좀 최소화해야 되는 답변이 상황이 돼 필요할 것 있는데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 토론에서 저 허위 사실을 얘기하시는 게 됐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한 건 지금 21년 총리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거기서 당시에 당정협의회-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답변은 신정훈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김부겸 총리의 답변이었고 실제로 총리 답변대로 총리실 의제로 나주 SRF 문제를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감시 하에 시민들의 동의 하에 가동을 결정하도록 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네. 근데 당시에 어쨌든 당정협의 등을 해결이 안 됐던 거 하면서 아닌가요? 당정협의 등을 하면서 향후에 나주시, 전라남도, 광주시 지역 난방공사 사자가 원만히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이후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시장이실 때 이따 후보가 말씀하시니까 참다. 원만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소송으로 풀려고 하자서 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건 사실관계를 듣겠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다음 김덕수 분 주도권 차례입니다. 네네네. 6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오늘 저 주도권 토론이나 토론이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그 후배 잘 나가려고 하는 후배 흠집전 내고 시비 걸고 하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윤 후보님, 7월이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아시죠? 나주가 광주에 흡수되느냐, 위성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당당한 한 축이 되느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오늘 토론에 관심 가지시는 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는 상황입니다. 그 열쇠가 연담화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연담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연담화라는 게 지금 인접돼 있다. 모르십니까? 개념을? 아니면 연담화는 이제 예. 그린벨트 지역이나 일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린벨트가 있어서 그린벨트. 연담화가 뭐 이제 그런 제한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인접한 도시가 떨어진 두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함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담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번 이제 통합특별시를 맡는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연담화 전략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거는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통합 뭐 하시는데 자, 이런 그럼 제가 연담화나 이런 말씀드릴게요. 전략이 없는 답변 것 같습니다. 드릴게요.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저 전남 광주 통합 시대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또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바로 나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라는 것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또 전라도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또 교통의 또 중심지입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저기 후보님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그건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근데 이게 활용해서 통합이 된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될까요? 지금 주말에 빛가람동 상가 텅 비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나주로 집중 유치해야 되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예, 통합 이게 청사 이제 KDI가 올해 연초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조성 효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혁신도시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6.4%로 비혁신도시 16.1%와 유사한 수준이다. 결국 혁신도시 조성 효과가 실제로 지역 생산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협 중앙에 뭐 공공기관 2차 이전해도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경제적 유인 형성을 위한 노력, 구체적으로 저의 공약처럼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기원 직원들의 그 가족 동반 이주율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나주? 우리 나주는 다른 지역보다 50%가 넘을까요? 70%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41.8%가 8%가 정확한 통계입니다. 아니 이제 이게 그거는 지금 1인 가족까지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이가 뭐 있습니다. 아무튼 뭐 네, 좋습니다. 포함됐을 때 높은 수준 70% 아니에요.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면 나주의 비전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변 하나 광주를 드릴게요. 아니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저는 윤 후보님께서는 광주를 마치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뭘 가져오고 뺏어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경쟁이라보다는 아까 연담화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같이 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는 우리의 시장이자 고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우리의 농산물 또 광주의 관광객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서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최대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 근데 나주에 경쟁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쟁력 부분은 그런데 이제 여러 후보님 가지 말씀하시는 있는데, 거 보면 뭘 유치하겠다, 뭘 짓겠다, 뭐 주로 이런 거예요 공약이. 근데
그게 과연 나주의 경쟁력이 아니, 될까요? 근데 경쟁력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이제 전남 아니죠, 광주통합시대 광주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 경쟁력. 예, 교육 경쟁력 문제. 좋은 말씀인데요. 예, 뭐 그리고 청사 이제- 유치, 의회 유치 이런 것만 계속 하셨어요. 아니 이제 발표하시는 걸 그거는 이제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의 공약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자세히 네.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기왕 이제 빛가람동 뭐 등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빛가람동 상가 공실이 꽤 높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어느 한 건물에 대한 얘기니까 가볍게 뭐 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 건물주가 우리 후보님의 선대 본부장이시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친구이기도 하고 지역위원회 뭐 당직도 맡고 했던 분인데 지난 4년 우리 후보께서 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 건물에 나주교육진흥재단 뭐 센터 뭐 또 무슨 이동 노동자 뭐 하는 등등등 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저는 오비 일학이라 그러죠.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러면은 뭐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거는 제가 한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건물주와 관련된 부지를 작년에 또 나주시가 7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이제 윤 의원님께 조성했습니다. 답변 시간을 드리시죠. 그리고 예. 최근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산포 저도 이제 시간이 삼계동을 없네요. 읍으로 예, 시간이 전환하는 없습니다. 그 법률이 어떤 통과됐는데 기관 사무실 입주나 이런 것들은 가장 교통이나 주차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마련된 것이지 그런 부분이 일체 없다. 네,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 있을 수 없는.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 중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모두 발언과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덕수 후보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MBC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떠났던 아이가 나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주에서 일하고 그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우리 곁에 계신 나주, 김덕수는 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그건 내일이 아니다라며 외면하는 행정. 그런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관공서 건물이 커지는 4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커지는 미래, 그 갈림길이 6월 3일입니다.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승리로 떠나는 나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나주, 시민 먼저 민생시장, 기호 3번 김덕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진짜 사람 사는 세상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윤병태 후보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확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주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 바로 저 윤병태입니다. 상대 후보는 감성적인 표현,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만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난 4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나주의 변화, 검증된 진짜 일꾼, 저 윤병태가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유능한 지방 정부를 만들도록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병태를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이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5분에는 동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나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